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책에 있는 허밍버드 케이크 만들어 볼 거고요. 맛있고 쉬운데 한국에는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가루는 다 담아가지고 채를 쳐놨고요. 채를 쳐놨더라도 이렇게 거품기로 한번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됐고, 그 다음에 부가재료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바나나, 그 다음에 파인애플을 다져가지고 해놨고요. 잘 섞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두도 전 처리를 해서 해놨는데, 전 처리라는 게 이걸 해놨어요. 저기 오븐에 한번 해서 이렇게 자잘하게 잘라놨기 때문에 칼로 잘 다져주시면 되고, 이렇게 부가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색깔이 변할 수가 있지만 파인애플의 산성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색깔이 밝게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섞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케이크 팬에는 이렇게 해서 항상 원으로 케이크 팬보다 조금 크게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4분의 1로 하고, 이렇게 잘라서 가위집을 낸 뒤에 조금 넉넉하게 있어야 가장자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옆에 두시면 됩니다.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이렇게 케이크 반죽을 붓는데 더 편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은 쉬워요. 이렇게 해놓고 가루하고 이제 여기에 유지 성분과 계란이 있죠. 계란은 시론이고요. 시론에 계란을 풀어서 준비를 해놨고, 이거를 조금씩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거품기로 잘 섞고 나서 대략적으로 섞였다 싶으시면 그 다음 계란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놀라유가 150g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함부로 버터나 다른 유지 성분으로 대체를 안 해주시는 게 이 레시피 자체의 본연의 맛을 잘 살리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볼에 가루류와 이걸 섞어주시면 됩니다. 반죽을 넣고 볼 끝까지 다 긁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묽은 반죽은 거품기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 항상 하실 때마다 가운데부터 돌려서 볼 가장자리 부분까지 섞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골고루 과하게 섞지 않되 날가루가 안 보이는 단계까지 섞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섞였다 싶으면 지금 상태에서 거품기 속에 들어간 게 나오지를 않죠. 이렇게 해서 한번 빼주시고, 전체적으로 뺀 후에 가장자리부터 돌려서 잘 섞어줍니다. 아랫부분에 날가루가 많으니까 섞어주시고요. 오늘 허밍버드 케이크의 특징은 부가재료가 묽어요. 과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케이크 반죽치고는 좀 빡빡하다 하셔도 이게 바나나랑 파인애플이 들어가면 훨씬 묽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죠. 과하지 않게 섞었되 아랫부분까지 이제 날가루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시면 이제 부가재료를 넣고 섞어주시는데,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 오븐은 예열이 돼 있어야 이제 반죽을 바로 구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상태에서 호두까지 넣고 거품기로 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다 섞은 뒤에 호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재료가 거의 반죽의 양만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주시고 이런 데도 섞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주시고 네,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또 스패츌라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메이카 이민자들이 했다고 하니까 아마 자메이카랑 가까운 플로리다나 이런데 자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일정하다. 질감 일정. 지금 이 바나나가 푹 익었기 때문에 바나나의 향이 풍부하게 오고 있어요. 절대로 덜 익은 바나나 사용하지 마시고요. 다 됐습니다.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두를 넣고 전체적으로 섞어진 뒤에 반죽이 이렇게 묽잖아요. 훨씬 이 바나나 자체의 당도와 그것도 있기 때문에 수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촉촉하고 맛있는 케이크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질감이 일정한지 가장자리랑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반죽을 케이크 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다 됐고 여기다가 이걸 좀 편편하게 깔고 반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 긁어서 넣어주시고요. 유산지 이렇게 하실 때는 케이크 팬보다 조금 위로 올라오는 게 혹시 이제 높이가 올라오니까 케이크 구워지면서 안에 가루류에 베이킹 소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부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케이크 팬 높이랑 똑같이 맞추지 않고 항상 좀 2-3cm 정도 이렇게 높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셔서 한번 다듬은 상태에서 혹시 이렇게 탕탕 치는 걸로 불안하신 분들은 그걸로 하시면 돼요. 여기 젓가락이나 이런 꼬치 같은 걸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듬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한번 기포도 제거할 겸 탕탕 쳐서 한계가 있다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팬에 넣고 구울 거고요. 혹시 구울 때 너무 과하게 익는다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느슨하게 덮어주시면 속까지 다 익고 겉은 타지 않습니다. 구울게요. 케이크 굽히는 동안 위에 이제 장식할 크림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요. 여기 버터하고 무염 버터죠. 크림치즈, 바닐라 에센스를 넣어놨습니다. 쑥 이렇게 거품기가 들어갈 정도로 무른 상태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핸드믹서 이런 거 안 사용하셔도 돼요. 거품기 사용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가운데 가장자리 긁어주시고 스패츌라로 가운데 부분 이렇게 너무 뭉친 것 같으면 그거를 빼주실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대충 풀어졌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원래 기원이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뉴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필라델피아 자체에 이런 목장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좋은 신선한 유제품의 이미지에 편승하려고 뉴욕의 회사가 만든 거라고 제가 그걸 알고 나서는 역시 모든 게 상술이구나 싶었어요. 이제 한 번 더 꺼내주시고 생크림 이런 걸 하실 때는 핸드 휘핑 하시기가 굉장히 버거우시지만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혹시 바닐라 에센스가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긴 하는데 있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바닐라 에센스나 익스트랙은 가격에 따라서 훨씬 다르거든요. 인공적인 바닐라 향이랑 또 훨씬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좋은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맛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됐죠? 다 됐으면 이제 설탕을, 슈가 파우더를 채를 쳐놓고 하나씩 섞을 건데, 슈가 파우더나 카카오 파우더 이런 거는 확실히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너무 잘 뭉치기 때문에 채를 안 치면 표시가 바로 나서 이렇게 해서 채를 쳐서 매끄럽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슈가 파우더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 작다 싶으시면 가루를 나눠서 하시는데 가장자리에 훑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가루류와 크림치즈, 여기 버터가 섞였다고 싶으시면 그 다음 회차 슈가 파우더는 어지르지 않게 볼에 이렇게 딱 담아놨죠. 대략적으로 섞은 뒤에 그 다음 회차를 넣고 매끄럽게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섞이고 부드러운 질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이 상태로 랩을 씌워서 보관을 해 놓을 거고요. 이런 크림을 만드는 과정을 케이크 다 굽힌 뒤에 식는 동안 하셔도 되지만 개인 취향 차이예요. 네. 케이크 굽히는 동안 하셔도 되고 식히는 동안 하셔도 되고 너무 엄격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케이크 완성돼서 나왔고요. 지금 상태는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 식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작업대에서 이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식히는데 잘 좋은 역할을 하고, 또 말씀드릴 게 쿠키나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정말 시간이 없으면 냉장고에서 식히셔도 된다. 식힌망째로 이렇게 냉장고에 식히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피가 있는 케이크에서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식힌망 속에서도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제 160도 이렇게 높은 온도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계속 잔열로 익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 상태 그대로 실온에서 식히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바나나 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케이크를 슬라이서 하기 전에 이제 굽힌 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날카롭고 좁은 칼이 좋죠. 사선으로 이렇게 찔러보셔서 가운데까지 닿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꺼냈을 때 칼에 묻어나오는 게 하나도 없으시면 다 된 거고, 젓가락이나 꼬치 같은 나무로 된 소재로 할 때는 구멍이 뻥뻥 생기니까 저는 일단 미국 베이킹에서 아니면 다른 베이킹 하실 때도 칼을 추천을 드립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이런 게 팔아요. 케이크 슬라이서라고 해서 굉장히 귀여운 도구가 팔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요새 이런 게 중국산이다 보니까 한국에도 있을 거라고 믿지만, 이게 좋은 게 이 칼, 케이크 자르는 칼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집게처럼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양쪽에 끼웁니다. 끼워서 이제 케이크 완전히 식었다는 걸 가정을 한 후에 이렇게 넓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서를 하시면 높이가 일정하게 잘리잖아요. 이런 거는 편한데 이런 것도 없고, 뭐 한국에서 잘 쓰는 각봉이 있죠. 각봉 이렇게 높이해서 자르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비싸고 무겁고 또 집에 있으면 흉기도 될 수가 있으니까 뭐 이것도 꼼수라고 하죠. 이쑤시개를 활용한 방법은 제가 여기서 배운 거는 여기 네 군데에 이제 완전히 케이크 식은 후에 이걸 꽂으시면 여기 제가 살짝만 꽂아볼게요. 지금 이 이쑤시개랑 이 이쑤시개 사이에 간격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옆에서 센치를 재셔야겠죠. 만약에 높이가 4cm면 2cm 가운데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썰으시더라도 추구하는 바는 일정하게 써는 거.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두 단으로 하고 윗부분을 날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불룩하고 이러니까. 하지만 집에서 하실 때는 그것도 취향에 따라서 정말 편편한 그런 느낌을 원하시면 윗부분도 이렇게 해서 일직선을 자르셔도 되지만, 이 상태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그 프로스팅을 얹어가지고 장식하실 분들은 그건 취향에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규정지어서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스팅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뭐 프로스팅, 아이싱, 치즈 크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혼용해서 부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단 완전히 식힌 뒤에 슬라이서를 해서 이제 프로스팅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팅을 얹기 전에 앞서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아까 보울에 담겨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짤주머니를 이렇게 이런 용기에 걸치셔가지고 볼 아랫부분까지 긁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리 넣어놨습니다. 넣어서 이걸 위에 딱 이렇게 고무줄로 해놓으셔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짤주머니를 일회용이 사실은 좀 환경오염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거를 또 사실 좀 냄새도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것 같고 다회용인데 잘 쓰질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런 부분이 뜯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써봤는데, 이런 다회용이나 천으로 된 다회용이나, 저는 다회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데 환경은 아끼고 그러더라도 짤주머니는 일회용을 쓰는 편입니다. 이게 없으면 지퍼백 그냥 사용해서 모서리로 짜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것도 이걸 세척하는데도 또 세제나 환경오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아이싱을 할 건데, 평상시에는 허밍버드 케이크는 아무래도 자메이카라는 더운 지방의 그거다 보니까 위에 제가 제일 볼 때 예뻤던 거는 그 특유의 열대지방 특유의 그 노란색, 보라색 꽃을 생화로 막 장식을 하는 거였거든요. 생화 케이크 또 생화가 시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가거나 판매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책에서는 슬라이서로 이렇게 파인애플을 바싹 말려서 데코레이션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고 심플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이나 이런 한국에 그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과일 건조기 이런 거 유행을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크림, 프로스팅에 닿은 파인애플 부분은 물러질 수밖에 없겠죠. 습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시차를 두지 않고 금방 장식하셔서 당일 내에 이렇게 드실 때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테니까 건조기가 없으시더라도 오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븐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오븐 글러브가 있잖아요. 오븐 장갑을 오븐 문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고 하시면 온도가 계속 저온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집에 만약에 오븐이 80도 이하로 안 내려간다 이러시는 분들은 오븐 문에다가 이거를 끼워 두시고 한 3-4시간 쭉 말려보시고, 이게 어차피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말리는 동안 파인애플을 계속 슬라이스를 들어서 얼마나 말렸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크게 이 결과물엔 지장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시간 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랫단에는 이걸 했고요. 아이싱을 했고, 이렇게 돌림판을 사용하셔서 해주셔도 되고, 돌림판이 없으시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아이싱 방법이고요. 필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고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호두도 들어가고 파인애플도 들어가고 바나나도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마지막 단계에서 너무 넘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마지막에 아이싱을 다듬으시기가 더 좋고, 책에서 촬영을 할 때는 여기 위에 파인애플을 얹었지만 오늘은 파인애플 대신에 호두를 사용해서 심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숟갈 같은 걸로 이렇게 모양을 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심플하게 이걸로 할 거고요. 단순히 이렇게 해서 어차피 위에 많이 필링이 들어갈 거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다듬어 주는 게 얹기가 낫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혹시 가장자리로 이렇게 돌려주실 분은 한 번 돌려주셔도 좋고, 이제 이 상황에서 호두를 얹고 심플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으시면 숟갈로 해주셔도 돼요. 숟갈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호두는 한 반죽에 들어간 것만큼 60g 정도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제가 판매하는 거는 굉장히 가운데에 호두를 흐트러뜨린 그런 모습을 봤는데, 너무 가운데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완성해서 냉장 숙성을 하셨다가 드셔도 되고 바로 드셔도 되고, 한 냉장고에 숙성하실 때는 3-4시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해봤고요. 이게 제 허밍버드 케이크이고 심플하고 맛있게 만들어지셨으면 좋겠고, 책에 있는 바나나 브레드에도 바나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허밍버드 케이크에는 파인애플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상큼한 맛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맛이 훨씬 풍부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비교해 보시고 파인애플의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ell, this is my hummingbird cake recipe. I really hope you enjoyed the video and see you in the next one. Thanks. Happy baking. Bye bye.